자, 이어서 삼각 수준 측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수준 측량은 간접 수준 측량 방식이죠. 앞에서 봤던 레벨을 이용하지 않고 각을 재는 장비인 트랜싯이나 데오도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연직각을 측정을 하고요. 또 수평거리나 이 경사거리를 측정을 해서 우리 삼각법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두 점 간의 높이 차이를 구하는 방법을 삼각 수준 측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케이스가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옵니다. 우선 이제 관측하는 이 표고를 계산하는 방법의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높이를 알고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A라는 요 점 같은 경우는 높이를 알고 있는 점, 기지점이니까 수준점이라고 합시다. 라고 있는 BMA라고 하고요. 그 지점까지의 지방고가 얼마인지 수준점 요번에 조사해 보시면서 높이값 다 나라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 값을 HA라고 합시다. 그리고 연직각을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 기기를 세웠어요. 세워서 각을 측정하는 지점에까지의 높이, 이 스몰 i를 기계고라고 합니다. 기계의 높이, 기계고. 그리고 B 지점 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B 지점까지의 지방고값, 요것을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물음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각을 측정하기 위해 어떻게 뭐 표척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놨다고 합시다. 그래서 표척에 세워놨을 때 이 밑에 지점에서부터 위에 지점까지의 이 연직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최종 위의 높이, 이 표척에 대한 높이, 이 값을 L이라고 합시다. 스몰 L. 그 다음에 경사거리를 측정한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거리를 측정한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평거리를 먼저 본다 그러면 수평거리 D를 측정했을 때와 연직각 알파를 알고 A점의 표고가 HA라고 이 기지값으로 주어져 있고 B점의 표고를 계산하는 방법은 결국은 HB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만큼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만큼의 높이 차이인 델타 H만 구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델타 H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예를 수평거리를 측정한 게 수평거리 곱하기 탄젠트 알파를 하면 뭐가 돼요? 탄젠트 알파를 하면, 그쵸? 요만큼의 거리값이 나오죠. 요만큼의 거리값. 거기다가, 이만큼의 높이 값은 얼마예요? 기계고 i로 주어져 있죠. 그죠? 그 값이죠. A점의 높이에다가, 기계고에다가, 저 연직거리만큼을 측정한 거에서 이 표쪽의 눈금인 요 크기만큼만 빼주면 되잖아요. 요만큼만 없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델타 H의 크기만큼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을 빼준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만약에 경사거리를 측정한 케이스다 그러면 경사거리 L을 알고 있을 때는 사인 알파를 곱하면 되겠죠.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 지구의 곡률과 굴절 를 고려를 하자. 결국은 양차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계산한 결과 뒤에다가 그 양차의 크기만큼을 보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유명한 산들 보면은 산 꼭대기에 해발 몇 메타 이런 값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레벨을 가지고 쭉 이제 수준점에서부터 쭉 끌고 올라가서 높이를 잰다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법에 의해서 해발 고도들을 계략적으로 측정하고자 할 때도 많이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수평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다 해갖고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그 공식이 쭉 해서 유도가 돼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있는데 외우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만 기사 시험에는 근데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다 외우는 것도 웃기고요. 그래서 뭐 틀려야지 그렇죠. 방법이 없으니까 유도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각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정한 두 지점 수평거리 잴 수 없을 때 수평거리를 유도해낼 수 있게끔
풀어내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풀어내서 간접적으로 수평거리를 유도해 갖고 그 간접으로 유도된 수평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높이 차이를 계산해서 높이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준 측량의 마지막 챕터에 해당이 되네요. 수준 측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그 오차와 관련된 정확도 허용 오차 범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오타네. 폐합인데 여의예요. 여의.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어의로 돼 있네. 폐합 수준 측량. 폐합 수준 측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폐합 트래버스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시작한 점, 즉 출발점이라는 건 시작한 수준점이겠죠. 시작한 수준점에서부터 다시 쭉 레벨 측량을 해서 다시 그 지점으로 왔을 때 그 값이 나와야 되겠죠. 수준점에 대한 높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할 때 하는 것이 폐합 수준 측량이고요. 결합 수준 측량은 하나의 시작한 수준점이 다른 게 있고요. 또 우리 결합 수준 측량처럼 쭉 레벨 측량을 해서 다른 수준점에 갖다가 끝내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점에도 이미 기지고시 성과라고 그래서 이미 알려진 고시한 성과가 절대 높이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맞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 차이를 계산하고 그 오차를 적절하게 측량한 거리에 따라서 배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결합 수준 측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준 측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원인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한 4가지만 분류를 하면은 일단은 기계적인 오차와 개인적인 오차, 자연적인 오차와 착오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먼저 기계적인 오차들은 그 오차의 크기가 왜 발생됐는지 양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오차다. 정오차, 오차의 3종류 중에 해당되는 정오차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망원경의 시준선과 기포관이 나란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차다. 그래서 정준을 잘 못했을 때 그 기포관이 이동하는 크기만큼 시준하는 시준선에 변화가 발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레벨을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수준선을 수평으로 봐야 되는데 못 봐서 저 기포가 기울였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다른 오독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좀 높게 읽거나 낮게 읽거나. 자, 이럴 때는 전시와 후시 거리를 같이 유지를 해주면 얘 높게 읽고 얘는 반대쪽 낮게 읽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전후시 거리를 이렇게 해주면 높게 읽어지거나 작게 읽혀지는 그 값들이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소구가 가능하다. 다음에 표척이라 불리는 수준척의 길이가 정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차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표척들이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밑면들이 이제 땅바닥에다가 계속 끌고 다니거나 충격을 가하게 되면 찌그러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아래랑 결부되는 건데 제일 아래쪽에 하단의 표척 아래에는 0이라고 되어 있겠죠. 근데 그 0이라는 눈금들이 계속 찌그러져서 올라가면 계속 그 표척 같은 경우는 오차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표준 길이를 갖고 있는 표척하고 비교 검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표척에 대한 검정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항상 표척들의 밑면에 이제 찌그러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도록 하셔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포관이 불안정한 조정 상태다. 그 다음에 함척. 이 함척이 또 표척이라고 그랬죠. 예, 표척 옛말 쓰던 말이고요. 함척의 이음매. 연결 부위가 이제 쭉 빼게 되면 표척을 5m까지 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각각의 1m 단위로 연결되는 곳이 있는데 그 이음매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1m, 그 다음에 1m, 1cm, 1m, 2cm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서 붙을 텐데요. 그 이음매가 느슨하거나 그러면은 1m 이상이 되는 값들을 또 오차를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 표척의 눈금이 정확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 표척에 대한 비교 검정을 또 실시해서 그 크기만큼을 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가급적이면 소모품이니까 표척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표척을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개인적인 오차는 내가 이제
레벨을 측량을 하거나 표척수가 사용을 할 때 개인적으로 어떤 습관이 발생이 돼서 그 크기를 알 수 없게끔 발생되는 오차고요. 그래서 우연 오차에 포함이 됩니다. 시준할 때 기포가 중앙에 있지 않아 생긴 오차, 앞에서 봤던 정준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정말 가운데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쭉 해주는 게 내 눈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기포가는 평평한 평면은 아니고 이렇게 위에 볼록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볼록부에 기포가 이렇게 들어있을 텐데 그게 어떤 이제 볼록 렌즈 형태의 상으로 그 안에 이제 저기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기포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내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분명히 정준을 제대로 했다 치지만 다른 것에서는 또 한쪽으로 약간 쏠려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정확하게 가운데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디지털로 되어 있는 장치들 같으면은 지가 아래 기계가 검정을 해주겠지만 보통 레벨은 가격이 싸거든요. 한 20만원대에서 40만원 정도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디지털로 검정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부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수동적으로 그 중간에 들어온 기포를 정준이 된 상태들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차, 사람마다 시력이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표척을 읽을 때 이렇게 레벨 안에 망원경에도 눈을 접었는지 눈을 대고 들여다보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고 잘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아래랑 결부되는 거, 눈금을 또 잘못 읽을 때, 나중에 이제 표척 읽는 것들을 좀 다음 주에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걸 읽어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값을 기재를 해서 기호시 야장을 기록하는지 그런 단계들을 좀 점검을 할 텐데요. 그럴 때 눈금 잘못 읽거나 표척이 또 연직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이긴점의 위치랑 표척의 설치가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차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적인 오차는 태양의 직사광선, 또 지구 곡률, 대기 굴절. 그래서 직사광선은 모르겠지만 곡률하고 구차하고 기차 파트들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오차 부분으로서 취급이 되겠고요. 태양의 직사광선이 빛이 너무 밝아서 내가 읽는데 오독이 생기는 그 크기들은 우리가 정량적으로 측정이 불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우연 오차 파트고, 이거는 정오차 파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착오, 실수죠. 표척 눈금 잘못 읽거나 값을 잘 읽었는데 야장에 기록을 할 때 잘못 그 값을 기록할 때, 또 표척을 읽을 때 전시와 후시를 동시에 읽어야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TP점의 표척수는 자기가 세워놨던 표척을 이제 레벨을 들고 이동하는 관측수가 이동하는데 방향을 따라서 내가 이제 맞춰서 그 표척을 턴을 해줘야 되는데요. 위치를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 위치가 변동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습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레벨을 처음 달아보면 실수를 하다 보면 TP점에서는 표척이 그대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막 그냥 어차피 턴하라고 그러니까 표척을 쑥 뽑아가지고 옆에다 살짝 대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바닥에 지면에서 떼우지 말고 그대로 방향만 전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못 잡았을 때 전혀 관측하는 사람들은 표척수가 어디에다 줬는지는 까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정확한 지점, 이런 것들을 표현을 좀 해주고, 잠시 이동을 하거나 뭘 해야 될 때는 뭐 소지품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같은 거에 내가 관측한 지점이 어딘지 하는 거를 살짝 놓고 표척을 좀 빼서 이동을 해서 좀 뭔가를 체크를 해보고 다시 그 원위치로 와서 그 지점을 관측할 수 있게끔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 또는 뭐 분필 같은 거 갖고 다녀서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두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터닝 포인트라는 지점이 어딘지를 꼭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준측량의 정밀도 허용 오차인데, 가끔 객관식 문제 자주 나옵니다. 수준측량은 오차를 점검을 할 때는요, 내가 시준했던 시준거리, 전후시 거리가 되겠죠. 그걸 전체 거리를 다 합치고 가지고요, 그 값이 얼마만큼의 범위에 들어오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km당 수준측량의 오차가 2라고 하고 뭐
전체적으로 측량한 거리 수준 측량 오차의 합을 라지 2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 프린트물에 있죠. 2는 전체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수준 측량 오차의 거리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 값은 킬로미터 단위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점검을 아주 크게 법은 이제 이 1등과 2등 기본 수준 측량이라 되는 부분들은 수준점에 종류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등 수준점과 2등 수준점. 즉 국가에서 수행하는 수준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를 할 때에 해당되는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 수준 측량 범위에서는 이렇게 4개의 등급으로 유연성을 좀 더 가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맙게도 기본 수준 측량이나 공공 수준 측량에서 1, 2등의 경우에 오차의 범위는 이렇게 2.5mm 곱하기 루트 L, 5mm 곱하기 루트 L 하고 또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3등과 4등은 거기에 2배, 각각 2배씩 2배 정도 더 허용해 주게끔 범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 실습을 할 때 했다 그러면 오차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하는데요. 뭐 우리가 4공학관에 잔디밭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돌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처음에 시작했던 점으로 오게끔 해주는데요. 보통 이 거리를 측량을 하면 약 500m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즉 0.5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측량한 결과들을 1등 수준 측량에 맞춰보세요. 그래서 2.5mm 곱하기 루트 0.5 하면은 거의 1mm 정도, 1에서 1.5mm 정도 오차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에서 높이를 쭉 레벨을 놓고 계속 왕복 수준 측량을 쭉 해서 실시했을 때 시작했던 높이가 제가 뭐 100m라고 주면 정확하게 100m가 또 다시 또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또 이제 자존심들이 상하는지 과거에서 여러분들 선배들 실습할 때 보면 이렇게 계속 연습으로 반복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또 따로 별도로 시간을 내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실습하는 거 보면은 이제 레벨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를 짜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 건물이죠. 건물에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수준점을 두 군데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자, 한조 후시 따서 이렇게 전시 보게끔 하고 건물 한 바퀴를 돌립니다. 전시 후시 따고 전시 후시 따고 전시 보고 후시 따고 전시 보고 후시 따고 전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중간점도 몇 개 넣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미 여러분들 임의로 잴 수 있게끔 해서 기고시 야장을 기재를 해서 제출하는 게 실습 과제인데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오게 되면 또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과 동일하게 100m가 나와야 되는데 그 오차량을 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해주면 뭐 처음에 해보니까 서툴잖아요. 서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몇 센치씩 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건 너무 크거든. 그런 경우는 표척 잘못 세웠을 때나 전후시 거리를 같이 유지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나, 또는 표척 값을 읽을 때 잘못 읽었거나, 또는 기고식 야장 계산할 때 잘못 계산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 그런 오차가 발생이 되는지 그 원인들을 한번 분석들을 해봐라 그러면은 이제 배웠던 내용들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재를 좀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팀별로 이렇게 어느 조는 너무 잘 돼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별도로 시간들을 또 내서 주말에 나와서 뭐 이제 장비를 빌려가지고 또 한번 측량들을 다시 해서 레포트를 다시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못하니까 좀 아쉽네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이번 주차에는 이제 레포트는 따로 없고 퀴즈를 좀 풀라고 기출문제 10개 정도를 제출을 넣습니다. 근데 또 전에 했던 것처럼 기출문제를 파일로 PDF 파일로 변환해 갖고 여러분들 올려놨으니까요. 먼저 풀어보고 퀴즈에 응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적 강의는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수준 측량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 요령들을 좀 학습을 하고 실제로 레벨을 이용해서 표적을 관측했을 때 그 값들을 어떻게 읽어서 야장에서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실습 과정들을 한번 녹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학습을 한번 하도록 하고 뭐 된다 그러면 기고식 야장을 하나 기재를 할 수 있는 리포트 제출을 다음 주에 한번 제출을 하든지 시키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